눈물로 쓴 고백서 한 장, 그 안에 모든 진실. 병원에서 암말기 진단을 받은 나는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는 선고를 듣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의 손을 꽉 잡지만 30년 전 숨겨온 비밀이 가슴을 짓누른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든 순간 결심이 선다. 딸이 준비한 가족 저녁 자리에서 행복한 척 웃지만 마음속으론 고백서를 쓰기로 다짐한다. 새벽 서재에서 펜을 들지만 손이 떨려 한 글자도 쓰지 못한다. 아내가 조용히 차를 가져다 주며 내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오랜 고민 끝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립탐정을 고용한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에는 그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 죄책감과 함께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30년 만에 그 도시로 향한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차분했고 오히려 나를 걱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내 딸과 같은 로펌에서 일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다. 운명의 아이러니에 숨이 막히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고백서를 완성하지만 딸에게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회사 선배 얘기를 하다가 그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딸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청년을 본다. 청년의 눈빛과 미소에서 나의 젊은 시절을 발견한 나는 충격에 빠진다. 그날 밤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아내와 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병상에서 깨어난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떨리는 손으로 고백서를 딸에게 건넨다. 고백서를 읽은 딸은 며칠간 집에 오지 않는다.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저도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일주일 후 딸이 그 청년과 함께 병실에 나타난다. 청년은 어머니께서 선생님을 평생 존경하셨습니다라며 어머니의 편지를 내밀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는다. 생애의 마지막 날 나는 가족들과 그 청년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다. 딸은 아버지의 고백서와 함께 그 청년 어머니의 답장을 나란히 놓고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용서했고 사랑했다는 걸 이해한다. 장례식장에서 한지영이 조용히 나타나 헌화하며 아내와 눈인사를 나눈다. 새 여인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다. 1챕터 발단.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제 CT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사기로 진행됐고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3개월. 귓가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행복했잖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선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행복했나? 나는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았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어도 차들이 지나가도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산 이 공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요. 수진이, 우리 딸, 변호사가 된 자랑스러운 딸. 이 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아내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고른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책장 사이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평생 아무도 열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둔 그곳.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딸각. 서랍이 열렸습니다.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30년 전 글씨. 선생님. 편지를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도 사랑했으니까요.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진 건 선생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편지 끝에 적힌 이름. 지영올림. 한지영. 제가 교사로 부임한 첫 학교에서 만난 제자. 30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게 살 수 있었지?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눈빛. 놀라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당신 알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아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았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떳떳하게 마무리하세요. 정리.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리해야 해.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속엔 이상한 결기가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는 밝혀야 해.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고백서를 써야겠어. 책상에 앉아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지영에게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첫 발령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교단에 섰던 그날.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 지영이. 그 눈빛을 처음 마주쳤을 때의 전율. 안 돼.
안 돼. 펜을 놓았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챕터 전개 마이너스 결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수진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수진이를 도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왔지만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빠, 식사 준비됐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삼겹살 구이, 된장찌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우리 딸 솜씨 좋네.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요즘 좀 어때요? 병원 검사 결과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 그래도 정밀 검사는 받으셨죠? 응, 다 받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검사는 받았지만 결과는 말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제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잖아요.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 손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텐데. 그럼 우리 딸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에이, 아빠. 아직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로펌 일이 그렇게 힘들어? 네, 요즘 큰 사건 맡아서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 선배 변호사님 중에 정말 실력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 네, 그분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시면서 키우셨대요. 그런데도 서울대 법대 나오고 로펌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 손에 든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 미끄러웠네. 재빨리 젓가락을 주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혼자 키우신 어머니. 서울대 법대. 그분 성함이 어떻게?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설마. 참, 그 선배님 성함이 한민준이래요. 되게 멋진 이름이죠? 한민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지영이. 아빠, 안색이 안 좋으신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소화가 좀 안 되나 봐. 그날 밤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민준. 30년 전 지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때 제 반응은 어땠던가?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선생님, 도와주세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아내가 있다고. 그럼 저는 어떡해요? 지영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가 했던 마지막 말. 미안해. 나는 도울 수가 없어. 이 비겁한 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오히려 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란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아빠에게는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30년 전 아빠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쓰면 수진이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편지를 구겼습니다. 다시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내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쓰기 힘들죠? 응. 아내가 차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제대로 써야죠.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야기인데.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요?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한 거.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왜요? 나는 당신을 배신했는데 배신이라기보단 잘못된 선택이었죠.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나는 도망쳤어요. 30년 동안. 알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30년 동안 나와 수진이를 위해 살았어요. 그것도 진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하세요. 제대로. 아내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정리. 제대로.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없이. 편지지에 펜을 대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이진수는 30년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결과를 외면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계속 썼습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려 합니다. 새벽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A사 용지 5장. 제 인생 30년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진이에게 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해. 한지영을 직접 만나야 해. 책상 서랍을 열고 옛날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 전 주소였으니까 어떻게 찾지?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준, 한민준, 수진이의 로펌 선배.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운명일까? 3챕터 전개 마이너스 계획.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한지영을 찾을 것인가? 수진이를 통해서? 아니, 그건 위험했습니다. 직접 로펌에 찾아가서? 그것도 무리였습니다. 결국 사립탐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람 찾기 전문 탐정사.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중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솔 탐정사무소입니다. 저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네, 어떤 분을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름은 한지영이고요. 나이는 48세쯤 될 겁니다. 다른 정보는요? 마지막으로 아셨던 주소나 직업 같은 거요. 30년 전에 제 제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사흘 후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한지영, 1977년생. 마지막 주소는 30년 전 그 동네. 이 정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세요. 네. 참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분을 찾으시는 건지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수진이는 요즘 더 바쁜지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빠, 요즘 큰 사건 때문에 정신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 사건. 어떤 사건일까? 혹시 민준이와 함께 맡은 사건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7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찾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이메일로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차를 몰고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파란불이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운전했습니다.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탐정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30년이 지난 그녀의 모습.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과 지친 표정이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이십니다. 직업은 없으시고요. 직업이 없다고요? 네, 아마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들 한민준 30세, 변호사. 이혼 경력 결혼 5년 만에 이혼. 현재 혼자 거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을. 혼자서. 추가 정보를 더 원하시면. 아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지영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마지막 장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야 해.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30년 만에 1시간 넘게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응.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야겠지. 언제? 모르겠어. 용기가 안 나. 아내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시간이 없어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요. 그럼 내일 가세요. 내일? 내일? 네, 하루만 더 미루면 또 일주일을 미룰 거예요. 당신 성격 내가 알아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날 밤 다시 고백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읽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었구나. 새벽까지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준비하세요. 응.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입어요? 예의를 갖춰야 할 것 같아서. 아내가 제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다녀와요. 그리고 응?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그럴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0분 거리.
하지만 30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4챕터 전개 마이너스 변수. 대치동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주택가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렸습니다. 100m 전방 목적지입니다.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또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자. 이제 가야 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니 조용한 카페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게 좋겠어. 일단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탐정이 준 지영이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뚝, 뚝.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제발 받지 마. 아니, 받아줘.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지영 씨? 네. 누구세요? 나, 이진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긴 침묵. 선생님? 네. 또 침묵. 어떻게 제 번호를. 미안합니다. 사람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네, 가능하면. 지금.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죠? 대치동에 카페 봄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30분 뒤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쯤 됐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지영이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암입니다. 3개월. 지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민준이 잘 크고 있더군요. 지영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제 딸이 같은 로펌에서 일합니다. 네. 지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수진. 제 딸입니다. 수진 변호사가. 선생님 따님? 네.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참 좁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선생님. 지영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30년 전 선생님을 원망했어요. 정말 많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 애를 낳고 혼자 키우고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키우면서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걸요. 단지 때가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저도 어렸고 선생님도 어리셨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가끔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선생님 눈빛을 닮았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지영 씨, 그래서 이미 용서했어요. 오래전에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도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 선택을 이해해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엽죠? 네.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행복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낳았어요. 감사해요. 아니, 그런 말씀을. 진심이에요. 지영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수진 변호사님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요? 네, 일도 잘하시고 성격도 좋으시대요. 세상은 참 이상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만날 줄은. 혹시 민준이는? 아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알려줄 생각도 없어요.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요. 지영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영 씨, 할 말이 아직? 선생님,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가족 소중히 하세요. 그게 저에 대한 예의예요. 지영이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지영이가 돌아봤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카페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커피만 남아 있었습니다. 5챕터 위기 마이너스 전환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땠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더 괴로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차라리 원망을 들었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고백서를 수진이한테 줄 거예요? 아직은. 언제까지 미룰 건데요? 조금만 더. 하지만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식? 우리 팀에서 맡은 사건 이겼어요. 대박 케이스였는데. 그래, 축하한다, 딸. 그리고요, 이번에 한민준 선배님이 정말 큰 역할 하셨어요. 완전 멋있었다니까요. 법정에서 최종 변론할 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수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이랑 오늘 저녁에 회식하기로 했는데 민준 선배님도 오시대요. 그래. 아, 참. 민준 선배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아빠가 혹시 교사셨냐고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그런 걸? 선배님 어머니께서 옛날에 은사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이진수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제 아버지 성함이 같아서 혹시 같은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빠가 교사셨다고 했죠. 근데 학교 이름이 달라서 동명이인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왜요? 아빠 혹시 그 학교 아세요? 아니, 모르는 학교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학교, 제가 첫 발령받았던 바로 그 학교. 참 신기하죠? 이름이 똑같으시대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그럼 저 회식 가봐야 해요. 늦겠다?
수진이가 휙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들킬 뻔했네요. 응?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치챘을까? 혹시 지영이가 말했을까? 아니, 지영이는 말 안 한다고 했어. 그럼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3시,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요?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겠어요. 아내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더 연결하세요. 보호자분 계세요? 아내의 울음소리. 여보, 정신 차려요. 수진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를, 어떻게,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걸 알고도 외면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수진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아빠는 비겁해요. 그래, 아빠는 비겁해.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왜?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 사람 인생은 어떡하고.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진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들이 민준 선배님이잖아요. 민준 선배님이. 알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뭐가? 민준 선배님, 어떻게 대해요? 그냥 동료로. 안 돼요. 이제 얼굴도 못 보겠어요. 수진아. 게다가 제가.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 선배님한테 호감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좋아했어요. 고백하려고 했는데. 안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돼, 수진아. 왜요? 그 사람은 내 오빠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라니. 그래. 이복 오빠지만 내 오빠야. 수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이가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아. 아내가 뒤따라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걸. 아니야. 알아야 했어.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그날 밤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진통제 양을 늘리세요. 이미 최대치입니다. 그럼.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가족분들 부르세요. 가족. 이제 그때가 온 건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민준아. 민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수진이와 아내 그리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네. 저 한민준입니다. 왜 여기 수진 변호사님이 부르셨어요? 수진아, 아빠, 이제 그만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요. 민준 선배님도 알아야 해요. 안 돼. 아빠,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들었어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을 평생 존경하셨다고. 그리고 사랑하셨다고. 지영이가? 민준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수 선생님께 지영이의 필체였습니다. 7챕터 절정.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민준이가 선생님을 만났다는 뜻이겠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편지를 쓰고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민준이에게서 선생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암 투병 중이시라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이네요. 처음엔 원망했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를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게 용서됐습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과 제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가끔 선생님 얼굴이 보였어요. 웃을 때, 화낼 때, 잠들 때.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그리웠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잘못된 사랑이었을지라도 제겐 진심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히 가세요, 선생님. 그리고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한지영 올림.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민준아,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저 때문에. 정말? 네. 평생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랬구나.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제 편하게 쉬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정말? 네. 아빠도 사람이었고 실수했고 그걸 평생 후회하며 사셨잖아요. 수진아. 그리고 민준 선배님은 제 오빠예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민준이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동생. 이상한 인연이네요. 정말요. 두 남매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30년 동안 다 알면서도 참았잖아. 사랑했으니까요. 고맙소. 가족들이 제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아내, 딸, 그리고 아들. 평생 갖지 못할 줄 알았던 완전한 가족. 여러분,
네, 아빠. 나 행복했어요. 저희도요, 아빠. 정말 감사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빠, 여보, 괜찮아요. 그냥 좀 졸려서. 아빠, 자지 마요. 조금만 눈 붙일게. 안 돼요, 아빠. 하지만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들. 아버지, 여보, 그리고 고요. 8챕터 결말.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옛 제자들, 동료 교사들, 친척들. 이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학생들한테 얼마나 인기 많으셨는지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오빠. 힘들면 쉬어. 괜찮아. 오빠야말로. 나도 괜찮아. 둘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아내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는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늦게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녀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헌화를 하고 긴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서서 한참을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오셨어요. 응, 와야 할 것 같아서. 아내가 지영이를 봤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 아내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지영 씨,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민준이,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미안해요. 남편이 무책임했죠.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사랑했으니까요. 지영 씨, 그러니까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아내가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저야말로. 평생 마음의 짐을 지게 해서 두 여자가 껴안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집 서재에서 아내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백서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영이의 편지. 두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눈물로 쓴 고백서 한 장, 그 안에 모든 진실. 아내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남편의 고백, 지영이의 용서, 그 안에 담긴 30년의 이야기.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월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로펌에 복귀했습니다. 민준이와는 여전히 같은 팀에서 일했습니다. 오빠,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이번 사건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고민해보자. 두 남매는 이제 진짜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네. 실수도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구나. 오빠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응, 나도 알아. 평생 혼자 오빠 키우시면서 원망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그래.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가족이 된 거 맞지? 응. 이상한 인연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응. 가족이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한편 아내는 매주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요즘 밝아졌어요. 민준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아이 보면 당신 생각나요. 당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지영 씨가 어제 전화했어요. 민준이 결혼 이야기 나왔대요. 좋은 사람 만났나 봐요. 기쁘죠? 우리 아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도 편히 쉬어요. 사랑했어요, 여보. 산소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비밀은 밝혀졌고 진실은 용서받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한 장의 고백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눈물로 쓴 그 편지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결국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잘못된 형태로 시작되지만 진실과 용서가 있다면 그 사랑도 결국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진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진실은 새 여인과 두 남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